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경제 신문을 읽어줘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바로 시작하면 종부세 폭탄, 민간 임대 4만 가구 좌철 위기, 전세 공급 줄어, 주거 불안 가중,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임대, 전국 23곳 추진 수익성 악화, 법인 종부세 최고 세율 6% 적용, 세금 내면 수익률 마이너스.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규제로 수익성이 나빠져 사업을 재검토하는 임대사업자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갖춘 임대사업임에도 불리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민간 임대 공급 공백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폭탄 사업 재검토.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A신탁사는 대전의 한 재개발 조합과 맺으려던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고 나면 수익성이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원주민에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시세 7,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년 단위 5%로 제한된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공공성과 공급 효과가 있지만 불리한 세금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9억 원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경제, 금융, 주식, 건설주 성장 스토리는 계속된다. 탑픽은 GS와 대우. LA 사태로 민간 주도 개발 기대, 서울시장 대선 쟁점된 주택 공급, 대형 건설사들에는 호재로 작용, 기관들 건설주 상승세 주도, 대우건설 5.7%, GS건설 3.3%,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도 주목. 건설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LH 사태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대형 건설사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개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어떤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든 건설주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란 키워드는 다음 달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건설업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락장 역행한 건설주. 전문가들은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건설주에 대한 악재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민간주도가 대형 건설사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그렇구나. 건설업 전체에 긍정적, 장기적으로는 건설주 전체의 전망이 밝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43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36만 가구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건설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 장단기 테마가 있는데 건설주는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주택 공급과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이다.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건설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 PER은 6.4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68배 수준이다. 김열매 연구원은 건설업 향후 2년간 주택사업 호조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년 전 그날 이후 개미 반차인 35조 샀다. 1년 전 그날은 2020년 3월 19일 개인 삼성전자 24조 원 순매수, 현차 네이버 카카오 사자
외국인은 LG화학 최단 매입, 전문가들 플랫폼주 계속 유망. 2020년 3월 19일 코스피 지수가 1454에서 지금 3047, 폭락장의 상징과도 같은 날이다. 종가 1457.64로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주가는 반등했다. 그리고 3000을 넘어섰다. 코로나 공포를 딛고 반등을 이끈 주역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이었다. 이들은 1년간 사들인 주식을 분석한 결과 35전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반차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의 선호주가 BBIG에서 시작해 반도체 자동차로 옮겨가는 흐름도 확연했다. 개미들은 1년 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25조 원어치 순매수했다. 와, 엄청 샀네. 순매도 1위는 LG화학이었다. 작년 한 해 가장 큰 화제가 된 주식이지만 차익 실현 욕구와 회사 분할에 대한 실망감 등 다양한 이슈에 최근 폭스바겐 파워데이 배터리데이 후폭풍에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수대별로 매수 패턴도 크게 변했다. 코로나 저점 이후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어설 때까지 개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차, KB금융, 네이버 순으로 순매수했고, 이후 2500에 도달했던 작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은 네이버, 카카오, 현차,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2500 돌파 후 3000까지는 다시 삼전, 기아차, KTNG, 대림산업, 삼성화재 등으로 순매수했다. 진정한 성장한 플랫폼. 전문가들은 작년 주도주였던 BBIG 가운데 인터넷을 대표하는 네이버, 카카오만 올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바이오 등의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도 유망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종합면. 중국 숨겨진 지방빚 8,600조 잡겠다. 긴축돌입. 양의 핵심 과제 떠오른 지방채무. 중국 GDP의 절반 규모 육박. 드러난 채무 4,300조 원의 2배. 지도부 해결 없인 성장 못해. 17일 오후 2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은 잘못 읽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폐막한 양회에서도 중국 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드러난 채무의 2배, 국내 총생산 GDP의 50%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공식 통계도 없는 지방정부 채무. 드러난 채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 용자 회사를 통해 숨겨진 채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광의통화, M2 현금과 정기예금은 지난달 223조 위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전년 동월 대비 10.1%가 늘어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9년까지 월별 통화량 증가율은 8에서 9%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계속 10%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조치에도 지난달 대출 증가율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번째, 미국 인플레 성장 전망 높였지만 페드 긴축 말할 때 아니야. 올 성장률 6.5% 전망, 2023년까지 제로금리, 파월 인플레 2% 넘어도 확장적 통화기조 유지 못 박아. 은행, 자본규제 완화 연장 답변하네. 국채금리 향방 촉각. 17일 오후 2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브리핑 직전 채권시장엔 긴장감이 팽팽했다. 며칠간 관망세를 보였던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에서 7bp 급등했고 뉴욕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파월이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 전까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63%로 전날 대비 1bp 오른 데 그쳤다. 파월은 올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할 것으로
격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37년 만에 최고치인 6.5%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백신 공급 효과로 최고 성장률. 페드가 올해 6.5% 성장률을 자신하는 건 작년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던 데 대한 기저 효과에다 코로나19 백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화이자가 12월 14일 인구의 21.7%인 1억 1천만 명이 접종 완료했다는 게 CDC의 설명이다. 와, 많이 하네. 수개월 내 물가 4% 뛸 수도. 페드가 일시적인 물가 급등을 용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각에선 2023년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는 시장위원회는 FOMC 위원들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도 일부 변화가 감지됐다는 지적이다. 18명의 위원 중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 전망한 사람은 작년 12월에 1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4명으로 늘었다. 페드의 시장 안정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작년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수개월 내 4%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그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1.75%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게 시장이 발작을 해서 나스닥이 3%까지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폭락하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